자, 앞서 뉴스 속보 전해드렸듯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금 전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비공개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사 1층에 저희 기자들이 쳐놓았던 이 삼각형의 포토라인에 정경심 교수는 서지 않았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비공개로 소환을 하고 비공개로 조사를 하는 것, 일각에서는 조 장관 가족에게만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건 오늘이 바로 정 교수의 D-Day라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이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될런지 잠시 후에 발생하는 뉴스 속보 저희가 발빠르게,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버닝썬 의혹을 처음으로 고발했던 고발자 김상교 씨가 핵폭탄급 폭로를 했습니다. 여당 의원과 진보단체가 나를 찾아와서 야, 이거 최순실이랑 엮어서 제2의 국정농단으로 키우자 라고 제안을 했다는 폭로를 한 겁니다. 김상교 씨는 본인을 때렸던 사람이 최순실의 조카가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모 의원의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조카 사진을 보여주며 너를 때린 사람 맞잖아 라고 재차 질문을 했다. 해당 의원은 만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위로 차원에서 만났다. 국정농단 이런 건 다 소설이다. 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 민주당 의원이 김상교 씨를 왜 만났을까 하는 부분에서부터 뭔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상교 씨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집권 여당 차원에서 버닝썬 사태를 제2국정농단으로 키우려 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사안이 오늘 터진 것 같습니다. 이 국정농단, 제2의 국정농단 누가 등장합니까? 조국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재직하던 경찰총장 윤총경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잠시 후에 김상규의 폭로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PC를 빼러가면서 조국 장관과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한투 증권사 직원 김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이 D-Day다. 동양대 PC를 빼러가는 날 증권사 직원한테 오늘이 D-Day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D-Day. 오늘이 D-Day다. 뭔가 사전에 철저하게 정경심 교수는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동양대 PC를 빼러가는 날이 D-Day다. 그리고 PC를 빼러가면서 조 장관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 조국 장관이 결국 이날이 D-Day였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조국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바꿔줘서 검찰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 장관 조국이 전화하는 게 아니라 자연인 조국이 전화를 한 것이다 라고 답해서 빈축을 삼 바 있습니다. 이날 정경심 교수와 동양대 가는 날 수차례 통화한 것도 장관 조국이 통화한 게 아니라 자연인 조국이 통화했다고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자, 조국 장관의 딸이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아버지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정식 인턴을 하고 정식 증명서를 받았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결과 조국 장관 따님의 표창장의 일련 번호와 똑같은 일련 번호의 다른 증명서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달랐습니다. 일련 번호가 같은 두 개의 문서,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 잠시 후에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북한 문제인데요. 이 와중에 불난집에 북한은 제대로 무채질하고 있습니다. SLBM을 쐈어요. SLBM,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입니다. 3년 만에 북한이 쏜 겁니다. 도발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상고도 발사 시 미국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SLBM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이 미국까지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SLBM 도발, 명백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고 UN 안보리 규제 위반입니다. 북한이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SLBM 사진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지붕이 날아갔어요. 태풍 미탁의 위력. 자, 태풍이 핥히고 갔습니다. 예상보다 더욱더 피해가 컸습니다. 집에 지붕이 날아가고 집이 붕괴되고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한반도 남부를 관통 뒤에 동해로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그 피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사망 4명, 부상 4명, 실종 2명. 태풍 피해 복구에 힘을 정부가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입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10년 내에 최악이다. 미중 무역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지난달 미국과 독일 제조업 PMI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추락했다. 한국과 일본 유로존 경기도 급냉했다. 이제 연말이 될수록 경제 문제, 경기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서민들 경기 점점 더 어려워질까 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